오늘은 한민족사의 국통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창현 대한사랑 영남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김창현 영남본부장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더 넘었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김해지구 대한사랑 역사특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달 임나 1본부 역사 왜곡 중심으로 이제 역사특강을 했었는데 오늘은 역사 왜곡 부분도 조금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알기 위해서 가장 큰 틀인 우리 역사의 그 큰 맥과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국통이라고 합니다. 나라 국자, 거느릴 통자. 우리 한민족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국가를 시대마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계보가 어떻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느냐. 근데 이 국통맥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무참하게 근원적으로 파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말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정신적인 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의 북한 붕괴 분할 시나리오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2009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고,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중국의 북한 분할 시나리오인데 저것이 2015년에 유출이 돼가지고 MBN 아시죠? MBN 그게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제 정권 자체가 사실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의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우리의 우방이죠. 우리의 우방 미국이 자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짜는데 여기 빨간색은 미국, 일본, 연두색은 유엔,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땅을 통치할 지도가 없죠. 영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에서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중국 정보기관을 해킹해가지고 이 자료를 유출을 시켰습니다. 중국이 만든 자료를 보면 자, 미국, 중국, 러시아. 근데 평양은 4개국이 공동 담당을 하고 평양 주변의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한국이 다스려라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것을 보면 뭡니까?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에 한국의 영토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분할한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 이 한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 특강할 때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당연히 북한이 우리와 함께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냉혹하다는 거죠. 냉혹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한반도의 운명이 잘못하면 구한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듯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역사 문제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주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보고 뭐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역사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미래 후손들의 생존권이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2년 12월 31일에 발간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이렇게 보고서를 보시면 제목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 상원에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쪽인데 14쪽의 본문과 4개 부록이 있고, 두 번째 부록은 앞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반박한 내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중국사. 나중에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게 원래 고구려 역사재단이었고 나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한 해 국민의 세금을 뭐 수백억 이상 써먹잖아요.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단군조선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한국인 학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이 정권이 붕괴할 때 그건 원래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라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반박을 했겠냐고. 반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영토 관련 역사적인 주장을 보니까 고구려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고 그 당시 안동 도읍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당연히 그죠, 과거에 북한 영토는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것을 예의주시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아까 2012년이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왼쪽에 미 국방부가 2009년에 발표한 북한 분할 시나리오는 2009년이죠. 3년 지나서 자, 이런 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상원위원회 우리나라 역사라고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자료인데 이 지도를 한 장면에 넣느라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조선의 영토와 탄생 시기를 표현해야 되는 지도를 누락시키고 기원전 3세기에 축소된 고조선 지도를 제시해서 과거부터 중국의 속국처럼 표기했고, 기원전 108년 지도에서는 한사군이 북한 영토 절반 이상 차지했던 것처럼 표기했고, 또 이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지금 심어놓은 것이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건국 초기의 300년 역사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사교과서 옛날 저도 배울 때 신라는 뭐 내물왕 때, 백제는 뭐 고이왕 때인가, 고구려는 무슨 왕 때부터 그때부터 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한 것이 바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의 300년 역사를 부정하는, 그 일본이 왜곡해놓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모든 독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지도로 보면 독도가 없다. 독도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어느 나라를 위한 역사재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사관을 보면 저도 중학교 때인가 시험을 칠 때 한반도 북부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사군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 사군 이름 그려서 번호를 위치를 정확하게 해라 하는 그런 시험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고대에는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였고, 자, 그 다음에 남부는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가서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영원히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 조선민족은 원래 고대로부터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일본 식민사관의 핵심이죠.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 한사군과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뭡니까? 이 임나일본부, 즉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고대 식민지였는데 경상남도 합천은 다라라 그러고 전라북도 남원은 김운국이라고 해서 그게 원래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가야 역사에 전혀 나오지 않는 지명인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지명을 한반도에 비정해가지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이 거의 90% 이상 끝났습니다. 올해 9월달인가 세계 유네스코 거기에서 마지막 실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약 1조 2,3천억의 자금을 투여하면서 가야사를 복원해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아시잖아요. 이 역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그대로 한반도 남부에 비정해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럼 만약에 남원이 김운국으로 합천은 벌써 10수년 전부터 박물관이나 거기 가면 다라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인지 이게 원래 우리 역사인지 그 자체 개념이 없던 거예요. 만약 이게 등재가 돼버리면 이제 한반도 남부 사람은 일본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고조선, 당군조선은 여기부터 한반도 중부부터 이까지만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부는 뭡니까? 당군조선이 아니었다고 가르치거든요. 여기는 진국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인돌이나 청동검이나 유물유적은 북부나 남부나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역사 교수님들이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사군 임나일본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가 많이 공개가 되는데요. 1920년 심상소학교라고 하면 오늘날의 초등학교인데 여기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아동용 보충 교재, 식민사학 최초의 이 교재를 보면 자, 그 선생님에게 교수 지침을, 교수 요지를 적어놨는데 조선 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그죠?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도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임나일본부를 조작해서 가르치려는 포석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죠. 자, 아유, 이 내용이 이게 폰트가 이렇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한사군이 있었다, 한사군이 있었고 당군 조선이 뭐 있었던 것을 부정해라, 한사군이 있었고 나중에 뭐 그 한반도가 진나라, 그 다음에 여기 위나라에 이렇게 영토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초대 이등 방문이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이 총독들이 우리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를 파괴시켜라. 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총독인데, 자,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무능 악행을 덜쳐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년들이 자기 조상을 멸시하고 부정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 일본의 역사 문화를 가르치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이런 철저한 시책에 따라서, 아까 보셨겠지만 심상중학교 아동용 역사보충교대 교수 요지에 따라서 그때 일제 총독부에서 왜곡한 그 역사를 해방이 지나서 76년이 지났지만 거의 그대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일왕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 뿌리 문화를 제거하는 전당기관이거든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30몇 년간 이렇게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35권을 발간하는데 이 내용도 고대사에 관한 우리 역사의 뿌리 되는 부분을 거의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민족의 상부사를 모두 없앴고 거짓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나라의 식민지였다. 420년간. 그래서 자, 이 식민사학의 거두, 일본인 스승으로부터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이 이병도라는 분이 해방 후에 경성제국대학, 원래 서울대학교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은 뭡니까?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한국인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교였죠.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는데 이 이병도 씨가 이제 뭡니까? 국사학계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이 국사 교과서에 낭낭한 실로 420년간이나 존속했다라고 이제 이걸 그대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런 박물관에도 낭낭이라는, 자, 이 낭낭군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닌데 이런 거짓 역사를 쓰고, 최근에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전시회 열렸을 때도 낭낭군에 대해서 420년간 서북지방에 존속했다고 아직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도는 중국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제 고대 북한이 여기 진나라 때 영토했다. 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담계항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 지도집을 만들면서 삼국지 나오는 위오촉 중에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지배를 했다 하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 역사를 이렇게 중국 역사 지도집에 그려놨는데, 우리 동부가 역사 재단에서 동부가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이 담기양의 중국인의 역사 지도집을 그대로 거의 표절해서 뭡니까? 위나라,
요 같은 색깔이죠.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지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낭낭이 나오잖아요. 낭낭.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추정해서 따라가는 한국인들이 사실은 더 문제다. 한국인들.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 지도가 그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뭐 그런 모임도 열리면서 정식으로 이게 발간이 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보다 위대했던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전부 다 자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티벳, 신장 이런 데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이 중국의 동북 조선족 있는 쪽하고 이 서남 서북 쪽하고 서남 티벳 역사 이런 역사들도 끊임없이 이런 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2017년 4월인데, 자,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서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말했는데 북한이 아니라 남북한이다. 이제 수천 년, 즉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때도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에 공식적으로 한번 항의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혼을 가졌다는 그 역사학자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평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중국은 끊임없이 만리장성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위관에서 산해관까지가 이게 원래 6,352km 만리장성인데 8,851km, 21,196km까지 늘렸습니다. 그치? 원래 만리장성에서 3배 늘렸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전통적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산해관인데 이걸 이까지 늘렸죠. 요 영토는 옛날에 고구려 영토거든요. 그래서 여기 랴오닝성 단둥에 원래 고구려성 박작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진나라의 만리장성, 이게 이제 원래 만리장성인데 지금 이까지 해서 이게 지금 한반도를 침범했죠. 침범해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끊임없이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야기하는 우리 역사를 보고 아, 저게 한국의 역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만화죠, 그죠? 중국 만리장성은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있고 주변 나라는 다 중국 역사를 포함시킨다.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이 뭡니까? 잘못하다가는 만리장성이 미국까지 바다 건너 오겠다. 그죠? 미국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겠다.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재밌는 만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중국이 만리장성을 원래 산해관인데 랴오닝성 단동 고구려 영토였던 박작산성까지 이걸 늘려가지고 역사를 조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는 지금 올해 이게 4월 특파원 보고 올해 4월 5월 KBS에서 방영된 내용이죠. 끝나지 않은 한중 역사 전쟁이다 해서 박작산성을 자기들이 호산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 동쪽 일어나는 기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특파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을 보니까 최근에 이 성을 급조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처발한 흔적이 있었다. 시멘트 이렇게
이런 성을 새로 만들면서 시멘트를 발라가 만들면서 역사까지 이렇게 중국은 정말 열심히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 단둥에서 30년 거주한 교민하고 이분이 KBS 특파원이 통화를 하는데 원래 그게 고구려성이었고 큰 우물터가 있었다. 산성은 아예 없었다. 1996년, 97년 들어와서 중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만리장성을 늘리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뭡니까? 끝나지 않은 한중 역사전쟁이다. 그래서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2004년판 보면 만리장성이 한반도의 북쪽 아까 지도처럼 살짝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JTBC 얼마 전에 내용인데 이것은 미국 교과서입니다. 미국에서 동북아시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세계사를 그렸는데 여기 한나라거든요. 한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의 거의 3분의 2를 이렇게 차지해서 한사군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역사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식민사학의 거두였던 이병도 선생께서 낭낭분고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원래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 여기 산해관에는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곳은 옛부터 낭낭군 수성현이다. 낭낭이 있었다 그러면 한반도가 아니라 이쪽 요동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낭낭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에 산해관이 있고 여기가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점이라고 중국 사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한반도 황해도에 수안군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반도 황해도의 수안군과 여기 낭낭군 수성현의 글자가 뭡니까? 앞글자가 똑같죠. 수성현, 수안군. 그러니까 지금 수성현 이 숫자와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같이 수가 같네? 그 수성현을 이쪽으로 비정을 하자. 이렇게 논문을 써주는 바람에 중국이 아이고 잘 됐구나. 만리장성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꺼버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태강지리지라는 이 중국의 전문 지리지를 보면 낭낭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일본의 식민사관에 그죠? 오염된 우리 해방후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사학과 교수들을 다 가르치는 그 이병도 씨가 저렇게 함으로써 그죠? 역사학계에서 스승과 제자는 도제관계이기 때문에 스승이 쓴 논문을 제자들이 부정을 못하죠. 반박을 못합니다. 부정하고 반박하면 그 세계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식민사 조선사 편수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의 이제 조선인 제자 이렇게 이병도 씨와 신석호 씨가 두 축이죠. 이분은 서울대, 이분은 고려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 기라성 같은 우리 해방 후 역사학계의 이런 역사 교수님들이 여기서 양육이 돼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송호정 씨는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박사 1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조선은 신화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 아니다. 라고 EBS에서 나와가 전국민 교육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 이 한국인들이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다 이렇게 퍼져서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하고 보면 국민들은 이제까지 해방 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의 전문가들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도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바르게 잡아서 알리고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2시, 오후 3시 해가 전국에서 5개 지부에서 이런 역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100여 개 지부가 있고 해외도 저희들이 한 20여 개 지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강단사학의 이게 실체다. 일제 식민사학의 대변자 나팔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요즘은 인터넷 치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들어가면 옛날 역사학 원문하고 번역된 걸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이병도라는 분이, 아까 이 이병도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한 거죠.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국조당군은 실존했고 자신이 고대사를 왜곡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당군은 신하 아닌 우리의 국조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느냐 하면 이분의 친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을 했던 최태현 박사도 역사에 해박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병도 박사에게 찾아가서 자네가 민족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우리 역사를 너무나 왜곡했다. 죽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설득이 돼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병도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 선언하면 그 밑에 제자들이 이분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죠? 늙은이 죽기 전에 노망 들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왜? 자기들은 그 역사학계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당군 조선은 사실이고 고대사 복원해야 된다. 자, 이분입니다. 아까 이병도 박사님을 설득했던 최태현 박사님. 서울대학교 법대 초대학장,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교수, 한국사, 상고사 연구의 권위자다. 그래서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믿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한국 사람이 식민사관을 가르치니 먹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서 당군을 신화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봅니다.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지적을 한 거죠. 이 자료를 보고 당군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아니, 당군이 신화인데 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적어놨냐. 이거 고쳐라. 고쳐서 학생들이 가르쳐라. 동부가 역사재단은 어느 나라를 위한 재단입니까? 그죠? 수많은 세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동부가 역사재단 앞에 가서 그때 독도도 빠지고 할 때 동부가 역사재단 폭파해라, 해체해라, 막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고조선 박사 1호라는 아까 송호정 박사죠. EBS에서 나와가지고 당군은 신화다. 당군은 신화다. 요한문명, 이건 나중에 홍산문명입니다. 홍산문명은 이 요한문명, 홍산문명은 우리 9,000년 역사를 증명해주는 유물 유적이거든요. 요한문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노노 아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시대는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 고조선 말기에 번왕이 이 위만은 뭡니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친구, 유방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친구가 노관인데 노관이 한나라를 창업하고 그 유방의 아내였던 여태우가 워낙 뭡니까? 사람이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해가지고 한나라를 건국할 때 공을 세운 공신들을 숙청한다고 할 때 이 노관이 한나라에서 몸을 패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 노관의 부하가 위만이었는데 이 위만도 갈 데 없으니까 조선인 복장을 하고 고조선 준왕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나라와 그 당시 당군 조선과 중국 연나라인가 그 접경지대 국경수비대 대장을 맡겼는데 1년 뒤에 뭡니까? 이 위만이 고조선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우리 독립운동가 역사학자들은 위만은 이거는 강도다. 강도. 준왕의 언덕을 저버린 강도다. 아니 이런 사람이 세운 정권을 어떻게 정식으로 위만 조선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건 그냥 위만 정권이다. 이것도 자기 아들인가 손자 때 망했잖아요. 손자 우구왕 때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와서 망했거든. 이걸 어떻게 우리 민족의 기자조선 위만조선에서 정식 국통맥으로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만조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12분이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라는 이 문구가 정신이 모호하다 해서 없애야 되겠다 발의를 했죠. 국사교과서에서도 우리 민족의 이 절대 건국 개념인 홍익인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한 군데 빼고. 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12명,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서 국민 수십만 명이 저거는 안 된다. 저건 너무 심하다. 국회의원들을 막 욕을 했었죠.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을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거죠. 거두어들였다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분들은 현대교육을 받고 우리 역사의 정신을 모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정신의 이 뜻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민주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우리나라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경희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교육의 대안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외국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21세기는 동북아 시대인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노벨상을 받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했던 분이죠. 게오르기 루마니아 신부 25시의 저자께서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지도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없을 무 철학으로 유명한 분이죠. 자,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뿌리가 바로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계 역사상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로 2000년이 넘도록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단군 고조선이 실제성을 알고 있다. 그죠?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로 2000년이 넘도록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단군 조선의 통치 이념이 뭡니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자, 외국인들도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를 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고 있는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홍익인간을 없애야 된다라고, 사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락은 한식은 나락은 이제 이걸 다스리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사를 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고,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다스려 나가는 분들은 먼저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환단고기 안에 태백일사 소도 경전 본문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당군 왕금이 처음 제창한 이념이 아니라 당군 왕금, 당군 조선 이전에 우리 옛날에 배달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최영희 씨 일본의 극진가라데 창시해서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일본에 넘어가서 자기는 배달민족의 후손이다 해서 이름을 최배달로 바꾸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 틀면 주말에 한 번씩 국군 아저씨들 나와서 왜 배달의 기수 프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역사 교육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뭡니까? 배달 그러면 음식 배달하는 거 앱으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배달국이 있었고 그 전에 황국이 있었는데, 이 홍익인간 이념은 환국의 통치자 환인 천재께서, 즉 환국 시절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이 절대 정신이에요. 절대 정신. 그것을 뭡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 적극적으로 그 정신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 정신을 통치하신 분이 이제 당군 왕금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 이념은 자, 나중에 보시면 황국, 약 9,000년 전에 황국 시절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이 통치 이념,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함께, 어떤 우리 민족은 잘 되고 남들은, 다른 민족은 배타적으로 이렇게 깔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피부, 민족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라면 함께 잘 되게 하자는 정말 멋진 이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서글픕니다. 자, 러시아의 역사학자 유엔 푸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당군조선의 전문가입니다. 당군조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당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냈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거죠.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수천 년 전부터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문화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말살하고 파괴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역사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환단고기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책 중에 당군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당군색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행촌 이암 선생입니다. 아마 북사를 공부하신 분은 고려 말에 그 농사 짓는 법, 농상지표를 지었던 저자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농상지표. 근데 이분이 이제 고려 말에 6 임금을 섬겼던 대정치가고, 마지막 공민왕 때는 이게 수문화시 중 오늘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대여섯 분의 임금님을 보필하셨는데, 그때는 고려가 몽고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몽고의 종속이 돼서 우리나라 임금님이 제대로 자기의 정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너무나 참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50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고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고려의 부군이 이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당군색이라는 우리 당군조선 2096년 역사를 적은 책을 찍고 거기에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국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근 하야오. 위국지도, 국가를, 우리 나라를 위하는 도, 혹은 이 위자가 다스릴 위자가 되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 법도가 국민의 사기보다 먼저 하는 것이 없고, 역사학을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역사학이 불명, 그 나라의 역사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국민의 사기가 부진,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사기가 부진하면 국가의 근본이 요의 흔들리고 정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기의 갈라진다 이거죠.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갈라진다. 우리나라도 뭐 독립운동 할 때부터 끊임없이 뭡니까? 좌우 이념으로 나뉘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좌우 치열한 이념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죠. 그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이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12분의 국회의원께서 우리 민족의 절대 정신인 이 홍익인간을 없애자, 그 발의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갈라지고 국가의 이 근본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국유형하고 사유원하니 나라는 사람으로 말하면 형체와 같고 역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혼과 같으니 형 가시론이 고와. 그죠? 형체가 혼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죠. 한 국가가 발전하고 존재를 하려면 이 역사, 그 민족의 혼인, 그 민족의 정신과 같은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행촌 이암 선생은 50년간 몽고 밑에서 망해가는 임금님을 보필하면서 그걸 한평생 너무 절감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강군세기를 짓고 서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형하고 사유혼이다. 이게 유명한 사실 말씀입니다. 너무나 명언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고려, 그 당시 고려였죠, 그죠? 고려다운 이 역사와 주체성 있는 문화가 없어진 연후에 몽고가 고려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만약에 고려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와 문화가 있었다 그러면 몽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들이 도속수의 무책은 하여 그 당시에 뭐 사실 우리가 몽고의 식민지는 안 됐지만 거의 속국이었잖아요. 우리 대신들이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해도 도대체 손이 묶여가 속수무책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무사, 나라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나라의 역사가 없고 형은 혼을 잃었기 때문이다. 연적 부국이 하제자. 그런즉 우리 국가를 구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향소의 앞에서 내가 말한 바처럼 나라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 민족의 원래 그 혼과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향소위 국유사이 형유환이 아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촌 이암 선생이 25대 충렬왕 때 태어나셨습니다. 충렬왕 때 태어나셔가지고 충선왕 때 과거에 급제해서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까지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25대 이전까지는 강종, 고종, 원종에서 임금의 시호에 조자나 종을 붙였는데 25대부터는 뭡니까? 왕으로 격하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25대 충렬왕 때부터 원래 고려의 역사를 보면 고려의 임금님도 스스로 황제라 칭했고 연호를 썼다는 거죠. 천자의 연호를 썼다는 거죠. 25대부터 제후국으로 전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자 몽고에 충성하겠다는 뜻으로 충성충자를 넣은 임금님이 6분이 나오죠. 6분. 그래서 이 충렬왕은 최초의 뭡니까? 고려의 왕이면서도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분이죠. 사위가 되는 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충렬왕이 1274년에서 1298년에까지 뭡니까? 제위에 있다가
몽고가 물러나고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이 1298년에 등극해서 1년 또 있다가 이 충선왕도 또 물러나라 해가 물러난 충렬왕이 다시 또 1298년에 임금에다가 1308년에까지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충선왕이 다시 또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08년에서 1313년 그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충선왕의 둘째 아들인 뭡니까 충수광이 1313년에서 1330년까지 제위에 계시다가 또 쫓겨났어요. 물러나라, 당신 물러나라. 그 다음에 28대 충혜왕이 뭡니까? 충수왕이 1330년까지 있었는데 충혜왕이 1333년에서 1332년 한 2, 3년 하다가 또 왕위에서 쫓겨나고 물러난 충수광이 다시 1332년에서 1339년까지 이렇게 되면 한 나라의 채통이 뭡니까? 아니 임금님은 그 나라의 지존인데 누가 임금님을 마음대로 물러났다가 당신 아버지 왕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물러나시고 아들 왕이 오르시오. 그 아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다시 물러나고 물러났던 아버지를 다시 왕위에 올리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행촌 이암 선생은 이런 대여섯 분의 고려 말의 임금님을 모시면서 야 이게 참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려가 결국엔 부군이 기울어지는구나. 결국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인프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고려다운 그 역사와 혼을 가진 주체성 있는 역사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걸 당군세기 서문에 이분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청우 선생께서 조선 사람은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을 위한 주의가 되지 않고 주위의 조선이 되려 한다. 이게 조선의 노예의 특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재 신청우 선생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까 행촌 이암 선생이 역사는 혼이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과 정신이다. 근데 단재 신청우 선생이 무정신의 역사가 주체성이 없는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민족을 만들고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국가를 만드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피를 토하면서 하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 연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서점에서 책 한 권 사지 못하고 그 서점에 들어가서 꽂혀있는 책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보시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세수를 할 때도 우리 앉아서 세수하면 뭡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숙이고 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고개를 안 숙이신 분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세수하기 싫다. 일본의 머리 꿇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물을 이렇게 해서 세수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얼마나 혼이 살아있는 분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마지막에 여기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당군세기 마지막에 신시개천 이거 백두산을 신시라 그랬는데 배달국이 백두산을 수도로 해서 개천 새 시대를 열음으로써 즉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건설함으로부터 그때 기통 우리나라에 국가의 개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국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통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국민은 국통으로 인해서 흥하기 때문에 역사학을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어찌 중요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아까 고려 말에 거의 몽고의 속국이 됐고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뭡니까? 나라가 넘어가죠. 일본에. 그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이. 물론 2조 500년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문화도 위대했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정권이 넘어가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21년 111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왜곡해놓은 그 왜곡된 역사를 극복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1948년에 남북한이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이 터져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그 1953년 휴전이 되고 아직까지 해방된 지 76년째인데 아직까지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좌우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느냐? 그것은 모든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역사문화, 제대로 된 역사문화를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저는 거기에서 오늘날의 이 한반도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나중에 보시면 이 왜 2조 500년에 조선다운 이 정신과 역사가 없어서 한일 합방이 되고 남북으로 분단이 됐냐? 그 오늘날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 도가 없으면 결국 나라는 패망의 길로 다시 가는 거고, 이 대한민국의 참다운 우리 역사 문화를 되찾고 이걸 한국인들이 공유하면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하면서 다른 민족은 배타적으로 다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고 우리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지도하면 국유사하면 흥성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달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사랑이 이 9,00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의 길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통한 국통맥을 바로 세움으로부터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참 역사는 뭐냐? 9,000년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면 그 9,000년 역사에 문헌 기록은 있지만 그 문헌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 유적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유물 유적이.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홍사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즘 상생방송이라는 곳에서 안경전 이사장님이 이 9,000년 역사문화 환단고기 역사 강연을 많이 하십니다. 국내외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 그 책을 환단고기 역주본 책을 썼는데 거기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구가 제가 좋아서 뽑았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으면 치열한 역사전쟁의 경랑 속에서 민족 멸망의 위기를 옛날처럼 다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지금 동북아에 휘몰아치는 역사전쟁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 그래서 오늘 이 김해지구 역사특강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사랑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 참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홍산문화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뭡니까?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북쪽에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오랑캐다. 그지? 자기들은 뭐죠? 천하의 중심이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뭐죠?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융,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만,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 자기들 빼고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오랑캐로 지칭한 거죠. 너무 심한 자기중심주의죠. 그런데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만리장성 북쪽에서 중국의 황하양자강 문명보다 1500년에서 2000년 이상 더 오래된 황하양자강 문명의 뿌리가 되는 유물유적이 대규모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것을 홍산문화라고 합니다. 홍산문화는 20세기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발굴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는 제5의 문명이라 그러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이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이라,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학자는 발해, 요 바다가 발해연안 문명이죠. 요 지금 홍산문화 지역이 여기거든요. 만리장성 밖에 요쪽을 요하가 있었다 해서 요하 문명이라고 하죠. 아까 여기 갈석산이 나오죠. 만리장성이 이렇게 되고 요 위에. 자, 중국이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와 요령성 접경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적봉시, 뭐 우하량, 조양 요런 데가 중심지거든요. 중심지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발굴이 됐고요. 이게 크게는 요 8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서, 흑융화, 사해, 부화. 자, 여기 5번째, 네 번째 부화문화, 5번째 조보구, 홍산문화, 소화연문화, 하가전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냥 큰 틀로. 그래서 이 가장 오래된 소화서 문화부터 조보구 문화까지는 뭡니까? 신석기 문화고, 홍산문화, 소화연 문화는 신석기, 청동기, 병룡 문화고, 청동기 문화, 8번째 하가점 하청 문화는 청동기 문화. 그죠? 그럼 가장 오래된 것이 BC 기원전 7000년이니까 기원은 2021년 합치면 9000년 전의 문명이죠. 그럼 여기에 발굴된 유물 유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비파형 동금, 이 고조선의 뭡니까? 고조선의 독특한 청동금이죠. 그럼 적석충, 석관묘, 돌을 가지고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중국은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토광묘거든요. 토광묘.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이 홍산문화만 주제해서 역사 특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중국인들의 문화가 아니고 이 여기에 있는 홍산문화, 만주, 한반도, 일본까지 같은 유물 유적청이 나오구나. 이것은 한국인의 조상들의 문화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화서, 흑융화, 사해, 부화 요까지는 뭐 환국, 여기 홍산, 소화연문화, 배달국, 하가점, 화청문화는 조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요 홍산문화와 중국의 황하 문화는 이렇게 유물 유적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이 홍산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 문화에서 나오는 그 유물 유적이 대량으로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물 유적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축구장 몇 개 크기에 총, 무덤, 하늘에 제사 지낸 제단, 사원 이런 것들이 내몽골 자치구에서 축구장 몇 개 크기에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들도 이게 1980년대 홍산문화 우화량에서 나온 이런 총묘단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국가 성립의 모든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 1986년 그죠? 옛 중국의 사망오제가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설이 아닌 신화다. 이게 홍산문화가 발굴된 거를 크게 지금 여기에 자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진핑이 중국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얼레 총리, 중국 인민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죠. 모택동 밑에서 2인자를 했던 이분은 1963년 6월 28일에 요하 송화강 이쪽에 이거는 조선의 역사다. 그죠?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한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양심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1985년 자, 주무주 중국 국무원 문화부장 이게 뭐 역사 담당한 책임자겠죠. 그죠? 그래서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면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은 56개 민족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른 나라 역사라도 현재 중국 땅에 중국 영토로 소속되어 있는 다른 민족의 역사도 왜곡해서 자기들의 역사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홍산문화에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홍산문화, 고조선, 발해, 고구려까지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글이고요. 그래서 이 홍산문화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이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근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상투형 옥고 있잖아요. 상투를 고정시키는 옥고. 상투는 누가 씁니까? 우리 조상이 쓰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에만 발굴되는 암각화, 바위에 새긴 그림이죠. 한국형 암각화. 한반도에만 발굴되는 암각화가 이 홍산문화 그 영역에서
나타나고 고운 토템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강단사학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한영우 교수님이죠. 이 대중적인 역사책 다시 찾는 우리 역사 1, 2, 3권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최근에 개정판을 내시면서 홍산문화의 이 내용들을 여기에 사진으로 싣고 아사달족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조양, 적봉, 홍산문화 그 중심지를 이거 하면서 이게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다라고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9,000년 전에 홍산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유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화인데,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에서 홍산문화의 9,000년 전의 유물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기록이 뭐냐? 환단곡이라는 거죠. 환단곡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단곡이는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고 파괴된 한국사의 원형을 복구시켜줄 유일한 역사책이고, 단절된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역의 태백일상. 그래서 삼성기 상은 뭡니까? 경주에 가시면 신라를 빛낸 10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안암노 대사가 있습니다. 그 안암노 대사가 왕에게 존경받았던 분인데, 지은 삼성기상, 그리고 고려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지은 삼성기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촌 이암 선생, 오늘날의 수문화시중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셨던 대정치가, 그리고 고려 조선이 세워졌을 때 고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두문동에 은거했다가 돌아가셨던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인 범장 선생, 광주 쪽 분이죠. 북부역이. 이 북부역의 역사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중종 때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 선생,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양이 많은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는 삼신오제봉기, 황국봉기, 신시봉기는 배달국에 관한 거거든요. 사망반경봉기, 소도경전부는 고구려국봉기, 대진국봉기, 고려국봉기입니다. 그래서 발해, 우리가 발해를 부를 때 발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발해는 중국이 대조영 황제를 자기들의 제후로 일방적으로 발해 군왕으로 봉함해서 신하국으로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썼던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아까 그 중국의 요동반도하고 한반도 북쪽하고 조그만 바다 있잖아요. 그게 발해거든요. 원래 대조영 황제와 그 아버지 대중상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는 후고구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름을 큰대자 동방진자에서 대진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진국으로 사실은 불러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에 그 중앙박물관 가보면 남북국 시대에서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환단곡이 태백일사의 대진국 봉기야말로 발해 역사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주는 유일한 역사책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이 환단곡이가 원래 우리 이 민족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이은 거구나.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성계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위화도 회군을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명나라를 섬겼잖아요. 사대주의 예로. 그러기서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소신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조선이라는 이름과 자기의 고향인 회령이라는 이름 2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받은 이름이 조선입니다. 나라 이름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시대 세조예종 성종 50년 동안, 3대 50년 동안 팔도 관찰사에게 명을 해가지고 역사책을 모두 다 걷어들여라 했는데, 그 목록에 뭡니까? 그 목록에 환단곡에 소속된 안암노 원동중에 삼성기 상하가 있다는 거죠. 삼성기 상하. 왜 이 3대 50년 동안 이렇게 방을 내렸을까요? 만약에 이런 책들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시킨다. 닉자 처참이다. 참명에 처하겠다. 예종 때. 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환단고기에 인용이 되는, 환단고기 책 속에서 인용이 된 우리 민족의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책, 대변설, 조대기, 표온삼성밀기, 아람노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들이 수서 목록에 있었다. 이 표온은 또 신라를 빛낸 10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표온대사입니다. 표온대사가 지은 삼성밀기라는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은 철저하게 중국을 큰형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위대한 역사 문화가 적힌 책들이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백성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50년 동안 집요하게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환단곡이 인용되면서 현재 전하지 않는 사서 목록이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만희씨유라는 사람이 우리 황국,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황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는 그 우리 역사책의 기록을 석유 환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9천년 역사를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한 사람인데, 이 이만희씨 유도 뭡니까? 자기가 쓴 단분보 61조, 조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온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내용을 봤다고 해야 되죠. 왜?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황실 깊숙한 곳에 그 소장하고 있던 우리 9천년 역사를 적은 그 책들이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이런 책들을 일본인들이 보고, 또 조선 총독들이 뒤에 보시면 일본에 넘어갈 때 우리 고대사 역사 문화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이런 식민사학자들도 환단곡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 야, 이 조선의 역사가 너무 위대해서 안 되겠다, 이 역사를 꺾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역사 왜곡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규식 선생이 한국혼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슬프도다. 그죠? 당군사,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표온천사 지공기, 백제사, 이문전의 고구려사, 이런 우리 역사책이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은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통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까 환단고기 중에 전체 분량의 7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지은 조선 중종 때 역사 기록관이었던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책을 짓고 이제 이런 발문을 씁니다. 여기 보면 연산본 10년에 자기가 괴산으로 귀향을 갔다 이거죠. 그죠? 귀향을 갔는데 무료하게 나라를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보니까 역사와 전기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체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16년이 이제 귀향이 풀려가지고 중종 15년 내가 찬수관 역사 기록관으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서, 비밀스러운 역사책을 많이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바로 이맥 선생이 중종 15년 때 찬수관으로서 궁궐에 보관되어 있던 이 비밀스러운 책들을 읽었는데, 이 책들이 뭐냐? 아까 조선 예조, 세조 예조, 세조 예종 성종 때 3대 50년간 거두어들였던 환단고기 속에 인용된 우리 원래 역사를 적은 책들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비밀스럽게, 이 당시에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비밀스럽게 많이 구해서 이제 이 책의 핵심들을 적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전에 써놓은 원고를 하고 합쳐가지고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이 간직하여 문 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태백일사 할 때 이 일자가 뭡니까? 태백은 우리 동방 한민족을 뜻하고 일자는 감추어진 일자거든요. 내가 이렇게 우리 참역사에 대해서 책을 지었지만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감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태백일상, 우리 민족의 비밀리에 감추어 놓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이맥 선생의 발문을 증거하는 내용이 연산군 일기 조선왕조실록 52권 연산 10년 3월 15일 병자년 1504년에 보면 이맥을 뭡니까? 이맥을 괴산으로 부처했다. 그죠? 이 관리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부처라 그러거든요. 그죠? 이맥우 괴산. 그죠? 이맥을 괴산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게 아까 태백에서 발문에 자기가 괴산에 거의 뭐 귀양 비슷하게 간 거죠. 이것은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세상에서 공부도 해보지 않고 읽지도 않고 저거는 위서다, 거짓말 책이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조, 예종, 성종, 조선 7대, 8대, 9대 50년간 책을 거두어들여서 궁궐 깊숙한 곳에 보관해 놓은 것을 뭡니까? 10대, 11대 그 조선 왕실에서 근무를 했던 이맥 선생이 요 세조, 예종, 성종 때 팔도에서 거두은 책을 이렇게 보고 그 기록을 몰래 갖고 나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술한 책이 환단고기의 70%가 넘는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지은 저자들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대정치가, 행춘이암 선생은 대정치가고, 이맥 선생은 역사 기록관이시고, 북부유기 전 두문동 범장 선생은 두문동 72인이시고, 안암노 선생, 삼성기 전 안암노 선생은 신라를 빚는 10분의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 당대 최고 학자, 정치가,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진실되게 적은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군대장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 육군대장 데라우치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조선의 국보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 가서 자기 그 일본 집에서 이 서구를 우리 조선의 역사문화 책자로 빼곡히 채워가지고 야마구치 현립대학에 데라우치 문고를 만들었다. 또 있고, 이상시 변호사가 80년대 그죠? 일본이 우리 단군 관련 기록 중점 약탈하면서 우리 사서 20만 권을 압수 불태웠다. 그리고 여기 뭐 구로이타 고문이라는 사람이 대마도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 역사 관련 서류 66,469매, 고기록류 3,576책 이런 것들을 가져가거나 없앴다. 이런 기록들이, 자, 이건 일본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유쿄 교수가 이등 방문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총독부로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정이라며 왕실 규장각 사서를 몇 술에나 일본으로 가져왔고, 일본 전역에 5만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돌아다닌다.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역사를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하려면,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 이 우리 원래 참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조선, 일본의 국내청 그 황실 담당하는 내각의 행정기관이 국내청인데, 그 국내청 서령부에 우리 역사문화 도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인 기자가 국사 박멸책 해가지고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됐고, 일본인은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제는 폐기시켜버렸다. 한국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태영 박사가 이제 정언한 내용이죠. 이분이 아까 이병도 선생의 친구였던 최태영 박사죠. 이병도 선생을 설득해서 말년에 양심 고백하게 했던 분인데, 이 최기철 박사님이 최태영 박사님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죠? 일본 왕실 소장 기록, 일본 왕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도 당군의 73대 손이 일본의 천황이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금 46분이거든요. 46분인데 이 시간에 이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 말살이 됐구나. 그리고 그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파괴한 역사 왜곡, 이것보다도 더 한 수 떠서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역사 왜곡을 하니까 아까 최태형 박사님처럼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한국인들이 안 믿었는데 같은 한국인이 가르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1960년대부터 당군이 신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그죠? 뭔가는 내가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가 너무나, 그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역사보다 이 숨겨지고 왜곡된 뿌리 역사가 너무나 많구나. 이게 뿌리잖아요. 우리 역사의 뿌리, 고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민국이죠. 조선, 고려, 남북국 시대, 사국 시대, 북부여, 이 북부여 역사가 또 완전히 삼국사계 삼국유사에서 사라졌는데 저 북부여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 환단고개 속에 북부역이거든요. 북부역이. 자, 그 다음에 당군조선, 배달, 환국,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2000년이고 이 지금 왜곡되고 말살된 역사가 7200년, 2000년보다 3배 더 크잖아요. 기간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의 나라 계보입니다. 나라 계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말씀 못 드리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참석을 해서 이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의 맥이, 국통맥이 있는데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유일한 사서가 환단곡이고 그 9000년 넘는 역사 기록을 증명해 주는 게 내몽고 요령성 지역의 홍산 문화다. 그죠? 그러면 역사는 유물 유적과 문헌 기록이 맞으면 우리가 참다운 역사로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세상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서가 아니구나, 거짓말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당군조선 2096년.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하면 기원전 2333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기원전 238년인가 망했잖아요. 뭐 2096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됐는데 뭐 고인돌이 있었고 청동기 문화고 비파형 동검이고 생활상이 어떻고 하는데, 아니 그럼 2096년 동안 나라가 있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자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국사책에. 그런데 209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당군 할아버지가 47분이 있었다. 전 처음에 이거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야, 이걸 왜 안 가르쳐 줄까?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 할 때 이 환자는 환단고기 책에 보시면 스스로 자자잖아요. 뭐로부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을 환이라 그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비치는 하늘의 밝은 빛을 환이라 그러고, 다는 뭡니까? 자지광명, 하늘의 광명이 땅에 이렇게 밝게 비치면 땅이 빛나잖아요. 이 땅에 비치는 광명을 단이라 그랬다는 거죠. 단. 그래서 환단곡이라고 하면 뭡니까? 환은 하늘의 광명이고 단은 땅의 광명이죠. 그래서 환단, 천지의 이 우주의 광명을 직접 체험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고기, 옛고자, 기록기자, 옛날 역사 기록이 바로 환단곡이거든요. 환단곡이. 저희들이 활동 나가면 시민들이 그럽니다. 이거 무슨 물고기예요?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웃죠. 역사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환단고기가 뭐 무슨 물고기냐고, 돼지고기냐고 그래 묻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 정신이 광명이거든. 그 어둠이 아니고 광명이고, 이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은 뭡니까?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어가 이 한은 이제 인간의 광명을 뜻하거든요. 인간의 광명. 그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고요. 요것만 제가 한 3, 4분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 속에서 나라가 9번 변해져 왔는데 국호의 뜻을 보면 전부 다 광명의 뜻이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둠을 싫어하고, 인간은 원래 천지의 광명처럼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아주 밝고 건강하고 환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라 이름에 전부 다 한국 할 때 이거는 뭡니까? 하늘의 광명. 우리가 아우 오늘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하다 할 때. 이 배달국은 다른 말로 단국이라는데, 단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땅의 광명이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원래 박달, 우리 아사달 할 때, 응달, 양달 할 때 달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박달해서 밝은 하늘의 광명이 비치는 밝은 땅을 순수 한글로 박달 하다가 이걸 한자로 바꿔서 배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동방의 밝은 땅이고, 조선이라는 뜻은 환단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광선수지다. 아침에 광명이 가장 먼저 비치는 땅. 이게 원래 조선의 뜻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대진국, 이게 동방진자거든요.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한국 이래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천지광명의 역사거든요. 천지광명의 역사. 자, 그래서 2016년 기사죠. 그죠? 2016년 기사. 국민들의 47%가 당군은 가상인물이다. 37%만 실존이다. 왜? 학교에서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당군은 신하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조상도 부정하잖아요. 자기의 조상도 부정하는, 조상 없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부모님은 조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 저런 분들은 우리 김씨, 씨, 박씨, 손씨, 최씨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된 역사의 뿌리, 역사의 뿌리.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한사랑을 조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사랑을 소개하고. 그 역사 이 공부는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야, 완전히 속았구나. 국민들이 완전히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 환단고기가 만들어질 때 환단고기를 5번을 합본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독립운동가 계연수 선생이시거든요. 그분이 만주 관전년에서 책을 만드실 때, 처음에 초간본 30권을 만드실 때 환단고기를 출간할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홍범도 장군입니다. 아시죠? 그죠?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라고 환단고기 법내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아시죠? 자,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도 이게 많이 왜곡이 돼 있죠. 일제시대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잖아요.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미군정 하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를 유지해오다가 해방이 되고 그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는 주축이 이렇게 되면서 그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고, 이 독립운동사도 많이 왜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요번에 독립운동사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은 조남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바로 윤희순이라는 분이더라고요. 동산까지 춘천에 계시고, 그 옛날 그 유인석 의병장이라고, 그분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조카 며느리거든요. 이분 60대, 70대까지도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분은 이제 옛날 그 몇 년 전에 영화 밀정에서 그 전지현 씨가
연기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델이 바로 이분이거든. 남자연 선생이거든. 이분이 여성 안중근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여자의 몸으로도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60대 나이에 총과 폭탄을 들고 조선 완주의 조선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려고 그렇게 거사를 하다가 실패도 하시고 아주 기계가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여성들도 우리 역사의 한 축을 능히 담당을 이렇게 해오셨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뜻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무실이 대전에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오늘 지난번 6월달에 박석재 이사장님 오셨는데 이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대전에 대한사랑 우리 이 간부분들하고 홍범도 장군 묘소에 가서 술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홍범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역사 광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홍익인간 없애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뭐 시비역적이다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사랑에서 여기 밑에 400여 개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가지고 홍익인간 무참히 짓밟은 국회 시비역적은 사죄하라. 저희 회원들이 한 달에 1만 원씩 회비 내는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최근에는 뭡니까 8월 달인가 여기에 요즘 남원을 김원국으로 이렇게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하고 저희 그 대한사랑 역사특강을 남원 시민들이 보시고 나서 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쏘갔다. 자기들은 남원이 자랑스러운 김운가연 줄 알고 그 역사 교수들의 특강을 듣고 자기들은 100% 믿고 그 앞장서서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완전히 쏘갔다 하는 것을 듣고 자발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그 저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한번 신문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한 4, 5일 정도 서울에서 이렇게 한 50여 분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는 이런 시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이유로 참석을 하셨을 텐데 우리 역사를 좀 소중히 알고 우리 역사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환단고기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죠? 환단고기 국내에서 저는 이제 10대 후반 때부터 환단고기 책을 알았습니다.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상생출판에서 그 아까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그게 책이 한 1400페이지가 넘거든요. 완전히 백과사전입니다. 사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김해 지부에서 뭐 매달 또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에도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든 안 그러면 2달마다 한 번씩 역사 특강이 있을 때 참여하셔가지고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서 저희들 다른 지부에서 역사 특강 그 한 거 촬영한 것을 올려놓은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내가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 특강에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죠? 애국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까 1945년 해방이 됐지만 우리 역사 광복은 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광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 회원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김해 사시니까 많이 이렇게 김해 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생출판 환단고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역사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쉽고 한데 다음에 또 다음 달에 계속 역사 특강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고 정말 이렇게 알고 싶었던 우리의 바른 역사를 정말 알기 쉽게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창현 영남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